작년에 3월 달에 누구를 만났죠. 그 친구는 주사기를 쓰더라고요. 그때 제가 실수를 했죠. 이거는 분명히 마약이 틀림없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 음지에서 마약 유통이 쉽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 쉬운 만큼 단속도 쉬워진다는 이야기죠. 사실 그 마약의 생산과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발하고 응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약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국가가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또는 그들의 우울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약 관련돼서 보여지는 어떤 보도는 사실은 대부분 굉장히 선정적으로 다뤄지잖아요. 뭐 클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같은 경우도 어떤 마약 혹은 뭐 어떤 활락 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이제 되게 다뤄지는데, 그 마약을 하게 된 사람이 어떤 맥락에 의해서 마약을 하게 되고 어떻게 그 마약에 이제 익숙해지고 그 익숙해짐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게 되는가, 또 그게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늘어난다라고 하면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이죠. 진보 언론 기자라거나 아니면 마약을 했다 안 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조명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경찰에 여기서 잡히신 거잖아요. 네네, 이 모텔에서 그쵸. 2018년 5월 1일 아침 10시쯤이었어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데이팅 앱 같은 게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어디 강남에 있는 호텔로 오라 그랬는데 보자마자 그 사람이 제가 별로 이렇게 스타일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냥 바로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울감을 해소하려고 만났는데 더 우울함이 더 심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저 아침 한 6시, 7시까지 이제 잠을 좀 못 자고 좀 이렇게 막 뒤척이고 있다가 휴대폰 앱을 한 번 더 켰어요. 켰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말을 걸어오는데 만나고 싶은데 혹시 이제 좋은 거 갖고 있는데 할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 네. 좋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둘 다 외로워서 만났는데 모든 조건들을 무시하고 서로 한순간에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은 그 우울감을 어쨌든 그 사람과 있는 시간에는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라고 표현한 거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이게 마약일 거라는 것은 뭐 예상하고 있지만 저 방 잡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 열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 저랑 채팅하던 사람이 아니고 경찰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튼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음 마약 하신 재작년이 되겠네요. 그죠. 그때 만났던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사랑에 푹 빠졌었던 사람이었어요. 태국에서 가져온 담배가 있는데 같이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기를 이제 같이 흡입하게 되잖아요. 같이 있으면 같이 이제 입맞춤도 하게 되고. 근데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이상하게 말이 되게 많아지고 좀 지나치게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도 그 친구가 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강렬한데 같이 함께 있었던 그 순간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좀 집착하다시피 그 친구를 되게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잊고 지냈죠. 잊고 지냈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뭔가 계속 이제 메신저나 이런 걸로 계속 좋은 거 있는데 같이 하실래요?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이제 거절하고 있다가 작년에 3월 달에 누구를 만났죠. 그 친구는 주사기를 쓰더라고요. 그때 제가 실수를 했죠. 이거는 분명히 마약이 틀림없는 것인데
이 주사를 맞았을 때는 뭐 진짜 단 한 5초 만에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가슴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사랑스러워지고 상대도 나를 그냥 갑자기 사랑하게 되고 자신감 같은 게 한 평소에 100배 같이 된다거나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극도의 행복감이죠. 그래서 그 순간 막 몸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때 이제 생각이 바로 들었던 건, 야, 큰일 났구나 라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거 내가 한 번에 그치지 않겠는데, 예, 한 번에 끝나지 않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5월 15일쯤에 최초로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었고, 근데 제가 좀 저항을 좀 몇 차례 좀 했었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징계위원회가 2차례 열리고 나서 2018년 6월 1일 날 해고가 됐어요. 결과가 이제 언론 보도로 알았어요. 제가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경찰에 통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은 저한테 연락을 안 주고 보도가 나오기 2시간 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팀장한테, 야, 모발 검사 나왔다. 그래요? 난 아직 연락도 못 받았는데 선배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알았대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도 언론 기사를 쓸 것 같은데 우리도 안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번 허재인 기자 사건을 보면서 의아해하면서도 동시에 이게 좀 고쳐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일시적인 충동이든 유혹이든 그 약물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거의 일상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사람을 사회적인 일탈자로 낙인 찍고 일상생활로부터 배제시키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과연 저것이 올바른 사회적인 대책인가 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약물에 접촉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 사회에서 또는 우리 시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할 때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실수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실수가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해치는 실수가 있고, 둘 다인 경우도 있죠. 그게 본인 개인에 한정된 피해라고 하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울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았었어요. 외부에 밝히지 못했던 여러 이제 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각자 다 자영업자처럼 평가받거든. 언론인들의 좀 특징이에요. 자기의 기사로 승부 보는 곳이거든요. 그 사람만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이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각자가 다 신문사 안에 있지만 각자가 다 자영업자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구도가 너무나 심한 거죠. 어느 순간 그러면서 우울증 약 같은 거 없이는 못 버티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제 어디다 얘기할 수는 없었죠. 예, 당연히. 예. 우울증 약 먹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순간 고급 취재처에 배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제가 법원 출입기자로 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혼자서만 앓고 있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으로 버텼죠. 약으로 버티고, 아까 말했던 SNS 앱 같은 걸로 사람 만나면서 풀고. 그러다 이제 마약까지 가면.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가 마약을 찾은 게 아니라 외로움을 푸는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이 마약 중독자였던 거예요. 네, 그러다 벌어진 사고인 거지, 제가 무슨 환락의 삶을 쫓고자 마약을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쾌락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이번에 버닝썬 사건 같은 데서도 비슷하게 드러났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자기들이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로 인해서 우울한 상태라든지, 또는 어떤 극심한 고통을 잊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소수자의 지위에서 뭔가 억압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생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강한 경우, 사실 이 두 가지는 다른 맥락에서 다뤄야 될 것이거든요. 약물로
그 내몰린 그런 사람들을 함정 수사를 통해서 체포를 하고 법을 그 적용을 해서 엄벌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인터뷰에 응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살아온 시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허지영 기자 같은 경우는 언론인으로 살았던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들이 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게 마약이 됐든 뭐든 일거에 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벌을 주거나 비판을 받아야 할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은 수용하고 허 기자가 감내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게 끝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엄청난 관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아쉽고 안타깝기 때문에 인터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